오늘은 라이딩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저 역시도 사이클링을 즐기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리를 달리고자 했을 때 힘든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완주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라든지 희열은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를 더 열심히 즐길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은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시면서 앞으로 더 즐겁고 건강한 사이클링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거리를 늘린다고 이제 주제를 드렸을 때 막연하게 그냥 많이 타고 열심히 타면 거리를 늘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러한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되실 수 있겠지만 효과적으로, 효율적으로 조금 더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킬로를 달렸을 때까지는 내가 힘들지 않고 그냥 평소에 그대로 라이딩을 할 수 있었는데 몇 킬로미터가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몸에 조금씩 그 피로도가 오면서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이해한 다음에 이제 코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집 밖에 나가서 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하게 달릴 수 있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코스를 디자인을 하실 건데요. 세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. GPS가 달린 사이클링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몇 킬로미터를 달렸고 달리는 동안의 속도는 어땠고 라이딩 시간은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체력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면서 더불어서 스피드까지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.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혼자 타신다면 그룹에 속해서 약간의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선호하지 않았던 언덕 코스 구간을 찾아서 언덕을 오르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조금 더 병행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즐기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나의 몸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향상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신다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몸이 좋아진 상태로서 사이클링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을 때 뭔가 내가 예전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에 세팅이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는 앞서서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획을 또 점검을 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내지는 40km의 라이딩을 했다고 했을 때 킬로미터당 달린 시간들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건데요. 초반 구간이 있으실 거고 중반 구간이 있으실 거고 그 거리에 후반 구간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초반과 중반과 후반에 킬로미터당 소모된 시간들을 보셨을 때 내가 중반에 조금 페이스가 좀 떨어지시는지 또는 후반에 좀 페이스가 떨어지시는지를 한번 차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페이스를 조금 더 어떻게 잡을지에 방향성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.
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조금씩 더 늘려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한 2주 정도의 시간 텀을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마다 거리를 늘린다고 하면 물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가 또 따르기 때문에 30km를 2주 동안 달리면서 몸에 완전하게 적응을 시키시고요.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신 후에 3주차 때 내가 10에서 또는 20km까지 거리를 또 늘려보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거리를 가지고 똑같이 또 2주를 시간을 가지시고 몸에 또 새롭게 바뀐 거리에 또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3주차가 됐을 때 조금씩 더 이제 거리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10에서 20km를 확 늘리기가 또 힘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럴 때에는 뭐 5km를 늘리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나의 몸 상태 감안하셔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좀 오버되지 않게 잡는 게 거리에 적응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서 제일 좀 무시하기 쉬운 것들이 나 아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달려도 돼. 나 아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달려도 돼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마시고 먹어야 되는 이 타이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굉장한 데미지를 이제 몸에서 느끼시게 되실 텐데요. 내가 시간 단위라든지 킬로미터 단위당 얼만큼의 물을 섭취하고 마실지를 경험을 통해서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내가 지치지 않고 꾸준한 힘을 발휘하면서 내가 목표한 거리에 조금씩 더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거고요. 자, 우리가 자전거 타면서 거리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즐기셔야지만 내가 그 거리에 적응을 해서 평소처럼 달릴 수 있는 것인데요. 자,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신다면 거리를 적응하시고 달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자전거는 이제 마일리지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타시는 분들보다는 자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타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손에 꼽는 라이딩 코스들은 이렇게 단거리의 코스보다는 이제 중장거리 코스들이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탈 수 있는 라이딩 거리가 한 70에서 80km는 무난히 타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렇게까지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투어를 한 번은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죠. 뭐 차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가 이제 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코스, 그러니까 그런 코스들은 조금 이제 제외를 하시고 내가 타고자 하는 코스의 하이라이트 구간만 좀 달려보시는 거죠. 내가 무리되지 않도록 계획성을 가지시고 자전거를 타신다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체득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쨌든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내가 자전거를 빠르게 달렸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내가 거리를 늘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, 자신감,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